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조대엽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대엽. 지금 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인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를 했죠. 낙마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 또 임금체불,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에 사회 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에 관여를 했던 한국 여론방송,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었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허위 해명, 이런 논란이 상당히 그때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습니다. 임명 강행 안 했습니다. 그때 물론 뭐 다른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임명 안 했는데, 그 조대엽 씨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에 임명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 장관에 낙마했던 사람들,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낙마했던 사람을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에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을 좀 도외사하는, 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식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 조작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대엽 씨 정책기획위원장 임명 문제는. 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을 하고 밝히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죠. 선거 개입인데 그 개입을 하면서도 후보 매수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본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선 상대를, 당내 경선 상대, 유력한 경선 후보를 매수했다.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그 의혹들이 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은 또 언론 탓을 하고, 검찰에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은 공표사실, 피사실 공표죄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이 아닌 지금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보 매수입니다. 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이 나에게, 임동호 본인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또는 공기업이죠. 공기업 사장 자리를 얘기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공기업의 사장 자리를 주겠다. 여론조사 보면은 울산은 지는 걸로 나오는데 왜 굳이 거기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번에는 송철을 내세우고 공사 사장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실명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정무수석은 한병도, 그리고 또 그 이야기도 있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라 권유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실명까지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 언론 인터뷰 내용은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에 소모킹 건이 되어 있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치, 당시 업무 일치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병기 업무 일지를 보면은 2017년 10월 13일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17년 1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 또 정무수석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했다고 했죠. 2017년 10월 13일자 송병기 업무 일지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철호 출마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임동호가 자리를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리를 요구한다. 여기서는 본인들이 자리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임동호는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겁니다.
자리 가지고 이렇게 흥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월 초 또 송병기 업무 일지를 보면은 중앙당과 BH 청와대죠 블루하우스 BH가 임동호를 제거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송초로 단독 후보 체제로 정리하려 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과 짬짬이를 해서 임동호를 제거하고 송초로 공천을 주러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임동호 제거라는 것이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놓고 이 자리로 그냥 가 뭐 그 송초로 이번에 송초로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나오는 뭐 송병기 업무일지나 검찰 수사 내용이나 임동호의 정언이나 또 언론 취재를 보면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죠. 그걸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 5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송병기 업무일지에 나오는 VIP, 문재인 대통령이죠. VIP 선거 출마 권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서실장 통해서 권유를 했는데, 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출마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도와줄 테니까 출마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선 후보, 당내 경선 후보 매수 주저앉힙니다. 뭐 자리를 주려고 했죠. 나중에 뭐 결국은 성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거 공약. 이거 다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의 그 당시 그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재 모병원.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탈락을 시키면서 없던 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송초로 후보가 내세운 공공병원, 울산 공공병원, 여기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착착 진행을 시키죠. 그 과정에서 송초로 송병기가 청와대의 민주당 출신 행정관을 만난, 청와대 앞에서 행정관까지 만나서 이 이야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약까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 후보 하명 수사에 들어가죠.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첩보, 이 첩보를 주문 생산해서 청와대가 가공을 해서 경찰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장관까지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도와줍니다. 김원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울산에 가서 방부대 안각화를 둘러보는데 울산시청, 당시 김기현 시장, 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이 있던 울산시청에는 통보조차 안 하고 일개 지역 변호사인 송초로를 데리고 그 장면을 TV 화면으로 막 내보냅니다.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국기문란이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최악은 청와대가 나서서 자리를 미끼로 경선 상대 후보를 매수한 그 정황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명 수사에 의한 상대 후보 낙선시키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재질이 나쁜데 당내 경선 후보를 자리를 미끼로 자리 줄 테니까 우리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개 있어. 뭐 공사 사장 자리도 있고 뭐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참 많이도 써먹죠. 그 전에 도루킹 사건 때도 써먹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사카 총영사 가 있는 사람은 또 그 뭐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하는 그 뭐 조사위원회인가 거기 또 했었던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어쨌든 뭐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매수한 거죠. 후보 매수한 겁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정무수석비서관 한병도, 비서실장 다 동원이 됐죠. 임종석, 그리고 또 백원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뭐 별동대까지 운영을 하면서 울산 가서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김기현을 수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정황 파악을 했다.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렇다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체제가 이렇습니다. 3실입니다. 비서실장이 있고 그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경호처장이 있고 여기 정책실장이 있죠. 그 중에서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장 밑에
10개의 수석비서관이 있습니다. 그 수석비서관 중에서 지금 동원된 사람이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약 문제는 뭐 경제수석이나 뭐 정책실까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 드러났죠. 어쨌든 지금 드러난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 라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딱 역할 분담을 해서 움직였는데 그 뭐 보이지 않는 손이겠죠. 그러니까 송병기 일지에 등장하는 이른바 VIP. 결국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됐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훨씬 경미하죠. 그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실시했다고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지시할 수 있는 VIP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정부권의 혼선의 생각입니다.